있어요? 네. 지금 해야 돼? 이거 소리가 나오는 건 아니잖아요. 나와요. 아니. 여기에 나오진 않잖아요. 사장님 다시 전해드려도 돼요? 네, 알겠습니다. 네. 먼저 인사드리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내지 마시고요. 같이 인사하시죠. 여러분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 저한테는 이제 이사장님이지만, 오늘은 허인정 작가로서 소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 만남과 이 공간에 대해서 먼저 간단히 얘기를 드릴 건데요. 아츠클라우드라는 회사, 그리고 오늘, 이 만남을, 가지실 허인정 작가님에 대한 간단한 소개입니다. 아츠클라우드라는 회사하고 그 다음에 허인정 작가에 대해서 여러분들한테 이제 소개를 할 건데요. 간단히 소개를 하는데 앞서서 회사와 작가에 대한 소개는 세 가지 키워드로 정리를 할 수가 있어요. 첫 번째는 예술, 두 번째는 기술, 그리고 세 번째는 사람들의 행복. 예, 이런 키워드로 정리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전에 아츠클라우드 회사는요, 작년까지 예술과 기술을 접목한 사업을 진행했었습니다. 예, 그래서 전 세계에 한 50여 개국에 3천여 명, 약 3천여 명의 신예 작가들의 작품을 전시했는데요. 이게 어떻게 가능했을까요? 예, 메타버스라고 하는 가상의 공간에서 그런 플랫폼을 만들어서 전시를 하는 사업을 했었습니다. 그럼으로 인해서 사람들이 이 작품을 통해서 느끼는 감정이나 이런 걸 통해서 우리가 얘기하는 사람들의 행복이라는 것은 힐링을 의미하겠죠. 그러다가 올해 선보이는 작품들은 보다 사람들의 행복에 현실적으로 좀 더 가까운, 즉 좀 더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명리학이나 오자술에 기반을 둔 사람들의 명과 운에 따른 행복해질 수 있는 어떤 방편들을 작품으로서 이 허인정 작가님이 활동을 해오셨습니다. 저희 허인정 작가님은 아주 탁월한 두 가지 점이 있는데요. 첫 번째는 굉장히 스마트하세요. 제가 이렇게 갑자기 소개를 하게 되었는데, 그 스마트함이 잘 드러나는 것이 뭐냐면, 일단, 우리나라 최고 학부죠. 서울대학교 언론정보학과 학부와 대학원을 졸업하셨고요. 그 이후에 언론인으로서 또, 사회공헌 사업, 문화예술 사업들을 계속해서 해오셨고요. 그리고 지금은 이제 모카홀딩스 이사장님으로 계시고, 그 다음에 이제 작가 활동을 하고 계신데요. 이 허인정 작가님의 두 번째 가장 큰 특징은 굉장히 탁월한 인사이트를 가지고 계시거든요. 이미 존재하는 어떤 것, 그 다음에 또 다른 어떤 것을 결합을 통해서 새로운 가치들을 만들어내시는데 굉장히 탁월하신 분이세요. 그래서 오늘 작가님 모시고요. 여기 지금 이 공간에 전시된 작품들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전에 이 세 가지 키워드 여러분들 기억하십니까? 첫 번째 뭐라고 했어요? 같이 해보실까요? 예술, 기술, 그리고 사람들의 행복. 작가님 오시기 전에 회장님 인사 말씀 먼저 읽겠습니다. 박수로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제가 아츠클라우드 회사 회장으로 이수라고 합니다. 저희 오늘 저희 허인정 이사장 우리 여기 박 이사가 잘 설명해 줬는데, 저희 회사의 지주사이기도 하고 한 모카홀딩스의 이사장이고, 또 이번에 이제 저희들 협업하다 보니까 이렇게 풍수 아티스트로 이렇게 이제 데뷔하게 됐어요. 저희는 여기 이제 마침 여기 BBB당 여기 해운대 인연이 돼가지고 여기 우리 조 선생님하고 저희가 잘 이렇게 콜라보 해가지고 처음으로 이제 작품을 발표하고, 그리고 내년에는 저희가 이제 바로 그 글로벌 비즈니스로 해서 글로벌 시장을 저희 개척할 겁니다. 그리고 또 올해 한 연말쯤 되면은 이쪽 일대에서는 굉장히 유명한
작가로 활동하시리라고 믿습니다. 하여튼 오늘 여러분 뭐 좋은 귀한 시간 내주셨는데 하여튼 좋은 시간 좀 즐기십시오. 예. 이사장님 소개하겠습니다. 예. 자, 일단 이렇게 앉아가지고. 안녕하세요. 허인정입니다. 이렇게 프라이빗한 자리는 굉장히 친근하게 묻고 대답하고 뭐 이런 게 자연스러운데 오늘 모인 분들은 다 다른 분들 소개를 통해서 오기도 했고 서로도 잘 모르시니까 일단 제가 어떻게 이 그림을 그리게 됐는지 또 저라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를 먼저 말씀드리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사실 그 작가로 오래 활동한 사람이 전혀 아니에요. 그러니까 저의 이력을 먼저 말씀드리면 아까 저희 박동조 이사도 설명했지만 저의 원래 직업은 사실은 조선일보 기자로 시작을 해서 조선일보 기자, 그다음에 CJ의 사회공헌 임원, 그다음에 다시 조선일보 계열사 대표를 하고 마지막에는 카카오 김범수 의장하고 한 4년간 창업자들을 육성하고 투자하는 사업을 했고요. 그다음에 이제 모카홀딩스하고 아츠클라우드를 만들면서 이제 제 사업을 시작하게 된 계기가 되었습니다. 제가 오늘 프레젠테이션 자료에 허인정 작가 부산에서 누구를 만나다 이렇게 쓰지 않고 이수명리 세계 사상 철학의 패러다임 시프트 풍수아트로 그 첫걸음을 시작합니다라고 제목을 단 이유가 있는데요. 이건 이제 저의 경력과 그다음에 그림을 그리게 된 계기가 다 합쳐 있습니다. 모두에 말씀드렸듯이 저는 이제 조선일보 기자를 할 때 굉장히 운이 좋은 기자였어요. 그 운이 좋은 기자를 다른 사람들은 어떻게 평가하는지 모르겠지만, 제가 아마 조선일보에서 가장 많이 세계를 돌아다닌 기자이기도 하고, 그다음에 가장 돈이 많은 사람과 가장 돈이 없는 사람을 동시에 본 기자이기도 하고, 그다음에 정치적으로는 가장 왼쪽에 있는 분들과 가장 오른쪽에 있는 분들을 만난 기자이기도 했거든요. 근데 사실 기자라는 경험을 하는 동안 그렇게 양극단에 있는 사람들을 만나거나 그런 세계를 조우할 기회를 가지게 되는 경우가 거의 없습니다. 근데 마치 누가 저를 훈련시키기라도 하듯이 정말 돈이 많은 재벌부터 더 힘이 있는 권력자, 그러다 어떤 순간에는 당장 오늘 끼니가 없는 아이들부터 전 세계 그런 현장들을 돌아다니게 되었거든요. 그래서 사실 저의 기자 경험의 그 10년은 사람의 인생이 삶이 도대체 어떤 요인에 의해서 결정되는지에 대해 굉장히 관심을 가진 시기였어요. 그리고 그 10년의 시간이 저를 이제 대기업의 사회공헌을 담당하는 임원으로 옮기게 하고 그러다 다시 언론사 계열사 대표로 오게 되고 개인적으로는 그런 여정을 이끈 시기이기도 했습니다. 근데 그 긴 여정 동안에 제가 굉장히 많은 분들한테서 굉장히 많은 걸 배웠음에도 불구하고 정말 존경할 만한 분이다라는 분을 만나기가 굉장히 어려웠어요. 그러니까 제가 어쨌든 기자는 비판하고 비평을 하는 거를 기본적인 업으로 삼는 직업이었기 때문에 누군가한테 쉽게 감화가 되거나 그분한테 마음이 가면 사실 좋은 기사만 쓰게 되지 나쁜 기사를 쓰기가 어려워지거든요. 그래서 항상 불각은 불가원이라고 김대중 주필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누군가한테 쉽게 마음을 내어주지도 않고 그렇다고 누군가를 배척하지도 않는 거를 몸에 배듯이 살았거든요. 근데 그 기간 중에 제가 만났던 인상 깊은 몇 분이 있었는데 사실 앞서서 잠깐 인사말을 해주신 이수 회장님이 그 몇 분 안 되는 분 중에 한 분이셨습니다. 제가 기자를 시작한 지 얼마 안 됐을 때 저희 조선일보 선배가 지방에서 큰 행사를 하는데 취재를 한번 와줬으면 좋겠다라고 해서 다른 취재랑 묶어서 잠깐 들렸어요. 근데 그 들린 곳에서 수백 명의 사람들이 어떤 분의 강의를 듣고
강의가 끝난 다음에 손을 들고 자기 인생에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들을 하면서 제가 이거를 할 수 있겠습니까? 할 수 없겠습니까?를 묻는 거를 보고 굉장히 신기한 경험을 한 거죠. 자기 인생을 이렇게 대중에게 막 드러내놓고 얘기하는 것도 저는 굉장히 낯선 경험이었고, 그런 이야기에 그 현장에서 가부 여부를 대답해주는 분도 굉장히 낯선 경험이었어요. 그 강의가 끝난 다음에 그 선배가 소개시켜줘서 잠깐 한 3분 정도 명함을 주고받았는데, 그분이 이수 회장님이셨습니다. 그때는 아마 에스크퓨처닷컴의 이수 대표님이셨을 거고, 그러니까 저는 조선일보 기자의 명함을 주고 그 다음에 이메일을 몇 번 주고받는 걸로 인연이 끝났었고요. 그 후 저는 이제 사회공헌하고 또 창업가들 육성하면서 사람의 운명을 어떻게 하면 잘 알아볼 수 있을까? 특히나 아이들의 적성이나 진로를 어떻게 하면 잘 알아볼 수 있을까에 끊임없이 관심이 생겨서 개인적으로는 좀 공부를 하다가 그만두고 공부를 하다가 그만두고 이런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러다가 사실은 뭐 기자 언론사 대표직을 내려놓고 김범수 의장하고 같이 일을 하면서 창업이라는 것이 결국은 내가 좋아하고 잘하는 일을 하고 그다음에 세상이 원하는 일에 어떤 교집합을 찾아서 돈으로 만들어낼 때 이게 굉장히 큰 빅 비즈니스가 된다는 거를 한 4년간에 걸쳐서 배운 거죠. 그리고 제 나름대로 창업을 하고 어떤 사람한테 투자를 해야 되는지 또 어떤 산업에 투자하는지를 한 몇 년간 굉장히 투쟁하면서 스스로 학습한 시간이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제가 굉장히 여러 스타트업에 투자하고 어떤 사업은 굉장히 성공적으로 엑시트를 하고 어떤 투자는 뭐 그냥 포기를 하게 되고 굉장히 제가 애정했던 창업가 중에는 그냥 좌절해서 업을 접는 사람도 있고 과연 저 사업이 될까 했는데 끝까지 밀고 나가서 성공하는 사람들도 있고 그런 거를 보게 됐어요. 그래서 배운 것이 두 가지가 있었습니다. 하나는 어떤 산업에 투자할 때는 이 산업의 전체 사이즈를 보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 건설업 하면 사이즈가 엄청 크잖아요. 전 세계적으로 보면 뭐 몇 경에 달할 정도의 큰 사업이니까 그런 큰 산업 섹터에서 1, 2, 3등에 투자하는 것은 반드시 성공한다. 는 거를 배웠고, 두 번째는 그 독창적인 코어 컨텐츠가 있어야 경쟁자가 나타나도 살아남을 수 있다. 이걸 두 가지를 배웠습니다. 그래서 제가 모카홀딩스를 운영하면서 그럼 제가 지금까지 투자했던 거를 싹 다 모아서 딱 하나의 산업 혹은 하나의 업에 투자한다면 어떤 업이 좋을까를 막 고민을 하다가 미래 예측 비즈니스에 투자를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했어요. 그러니까 여기까지는 저는 완전히 이제 비즈니스 마인드였던 거죠. 그럼 미래 예측 비즈니스가 사실은 지금 저희가 신문에서 보는 빅데이터, 인공지능이라고 불리우는 것들이 결국은 미래에 어떤 일이 일어날지를 경제적으로도 예측하고 거시적으로도 예측하고 혹은 인간의 신체에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것들을 해서 의학적으로도 접근하고 학문적으로도 접근하는 이 모든 게 사실은 빅데이터와 인공지능 두 개가 결합할 때 폭발적인 성공의 열쇠를 가지는 건데, 그럼 이 코어 컨텐츠 중에 인공지능이나 빅데이터는 이미 서구에 어마어마한 자본이 들어가서 개발이 완료되어 있고, 그러면 우리나라는 원천 기술을 가질 수 있거나 아니면 원천 기술에 더해서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더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일까 생각을 하다가 제가 오랫동안 공부하고 있던 명리를 떠올리게 됐습니다. 그래서 다시 시장 조사를 시작했죠. 미국의 굉장히 보수적인 세콰이어 캐피탈이라는 곳이 있는데, 이 세콰이어 캐피탈이 인도 미국 시장의 미래 예측과 관련한 저희들은 흔히 점성술이라고 오해하고 있는 그런 비즈니스를 하는 곳들에 투자를 시작하는 것들을 보기 시작했어요. 투자 단위도 뭐 한 번 얼리 스테이지에 막 200억, 300억, 500억씩 투자하는 걸 봤습니다. 왜냐하면 사람은 항상 미래가 궁금하고 미래를 알게 되면 내가 어떻게 행동해야 될지를 알게 되고 그것으로 큰 돈을 버는 사람도 있고 마음의 위로를 받는 사람들도 있게 되니까요. 그래서 제가 아는 전문가 중에 최고가 누구일지를 찾기 시작한 거죠. 그래서 글로벌에서는 어떤 학문을 연구하고 있는지, 한국에서는 지금까지 어떤 학문의 성과가 있었는지, 특히 아시아 쪽에서는 어떤 그루들이 나왔는지 20년 만에 제가 엄청 열심히 찾기 시작했는데, 놀랍게도
서구에서는 빅데이터를 통해서 움직이면서 이제 뭐 포장은 점성술이라고 했지만 나사의 데이터를 받아서 개인의 심리 데이터를 받아서 결합하는 과학적인 방식으로 발전이 되고 있었는데 아시아 쪽에서는 중국은 학문의 역사는 오래됐지만 공산당으로 인해서 학문을 연구하는 학자들이 상당 부분 사라진 걸 알게 되었고요. 대만은 중국에 의해서 경제적인 위세가 몰락하면서 많은 학자들이 더 이상 저술을 하지 않는다는 걸 알게 되었고 한국에서는 학문의 단계가 20년 전에 머물러 있다는 걸 알게 됐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러면은 이 이수 선생님은 지금 뭐 하고 계시나를 열심히 찾게 된 거죠. 그래서 유튜브에서 간간히 제자들을 양성한다는 걸 알고 연락을 드리게 됐습니다. 그리고 20년 만에 성남 아트센터에서 마지막 제자 과정을 하게 된다는 걸 보고 찾아가게 됐습니다. 그랬더니 찾아갔더니 제 마지막 제자 과정에 마지막 한 절반 정도가 남아있는 시기였는데 그 강의를 그냥 들으라고 말씀하시더라고요. 근데 그때는 저의 생각은 뭐였냐면 그 선생님이 지금까지 공부하신 그 학문에서 플로우 차트를 저희한테 설명을 해주시면 그러니까 사람의 명을 볼 때 사주팔자라고 불리워지는 그 글자의 조합으로 어떻게 감명을 하신지 플로우 차트를 주시면 그걸로 인공지능을 학습시켜서 대부분의 사람들한테 100%까지는 아니지만 70, 80%의 예측률을 보이면서 점점 인공지능 모델을 향상시킬 생각이었거든요. 근데 강의를 듣다가 제가 굉장히 큰 깨달음이 왔습니다. 사실은 그 명리를 점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저는 공부를 하면 할수록 이게 굉장한 프로그래밍 언어라는 거를 알게 되었어요. 그 컴퓨터를 모르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컴퓨터는 지금 인공지능 모델은 언어 모델이라고 그래서 사람들이 말하는 언어를 이해할 수 있게 엄청나게 학습을 시키는 거고 원래 컴퓨터는 0과 1로 연결되어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0과 1의 값의 픽셀 값을 통해서 이미지도 만들어내고 0과 1의 조합으로 그게 어떤 사물인지도 인식하게 되는데 인공지능은 어떤 거냐면 끊임없이 여러 다양한 토끼 그림을 수천만 장을 보여주고 아 토끼는 이런 특성을 가졌구나 라고 컴퓨터가 인지하게 되는 게 인공지능 모델이거든요. 근데 명리는 어떤 프로그래밍 언어라고 저는 이해를 했냐면 세상의 모든 것에 이름표를 단다고 하더라도 그 이름표를 다시 이해할 수 있게 카테고리를 만들잖아요. 그래서 사람의 얼굴이 다 다르게 생겼지만 이러한 유형을 가진 존재는 사람이라고 해. 그다음에 이러한 유형을 가진 건 토끼라고 해. 이렇게 카테고리를 묶는데 명리는 인간의 운명 또 미래 예측을 하기 위해서 그렇게 카테고리화한 암호체계라고 생각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가불병정 무기경신임계 천간에 떠있는 10개의 글자와 자축인묘 진사오미 신유술해라고 되어 있는 지지의 12글자가 사실은 굉장히 많은 다양한 의미를 함축적으로 가지고 있는 상징체계거든요. 근데 이 상징체계를 공부하다 보면 이게 마치 어떤 글자와 어떤 글자가 만났을 때 화학적 결합을 이루던가 충돌을 일으키는 화학적 결합으로도 생각할 수 있고 컴퓨터 프로그래밍 언어로도 생각할 수 있는 굉장한 논리체계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그 굉장한 논리체계가 사실은 한 사람의 운명을 예측할 수 있는 논리체계를 만드는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 명리를 공부하는 사람한테 명리의 단계는 학과 술이 있는데 기술로 배워서 어떤 사람을 보고 작년에 한 얘기 다르고 올해 한 얘기 다르면 기술이고요. 20년 전에 봤는데 제가 선생님을 만나서 20년 후에 저의 명을 들었을 때 똑같이 말씀하시는 걸 듣고 아 이건 학이구나. 이거는 논리적 연역적 사유체계구나 라고 깨달은 것처럼 말씀이 달라지지 않으면 이건 학문입니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강의를 3개월 동안 들으면서 아, 학의 단계를 넘어선 단계시구나 라고 깨달은 게 뭐냐면 명리는 이렇게 이루어진 글자 체계 내에서 어떤 글자와 어떤 글자가 만났을 때 어떤 일이 생겨나는지를 알려주는 게 학의 체계라고 생각했는데 그 어떤 글자를 보고 내가 어떤 사람인지 그리고 나의 부모가 어떤 사람인지 그리고 그 부모님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는지 또 혹은 나의 배우자, 나의 자식이 어떤 사람인지 그리고 그 사람이 내 사주팔자에 이미 존재하는 걸 깨달아서 그 사람을 만나지 않고도 8글자만 보고
그 사람의 주변을 다 이해할 수 있게 되고, 그래서 내 안에 있는 존재하는 사람이 내가 결혼한 사람 혹은 나의 자식이 나를 서운하게 하는 게 아니라 내가 이미 그런 운명을 타고 태어났기 때문에 그 존재를 이해하고 받아들여야 되는구나 라고까지 가면 이거는 굉장한 사상 철학이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됐습니다. 그래서 제가 스승님이라고 부르는데, 스승님이 우리가 타자를 인정할 때 그 타자는 뭐냐면 내가 타고 태어난 연월일시에 존재하는 이 8글자, 그리고 10년마다 나에게 주어지는 이 환경의 변화가 사실은 내 안에 존재하는 이미 팔자 팔신이고, 그 신이 나한테 존재하기 때문에 어떤 한 존재를 부정하면 내 안에 어떤 기능이 사라지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타자를 인정할 때 내 안의 신들은 긍정적으로 기능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저희가 이제 서양 철학사를 배우면 서양 철학사를 쭉 배울 때 칸트는 이렇게 말했고, 니체는 이렇게 말했고, 스피노자는 이렇게 말했고, 이렇게 공부를 하잖아요. 근데 철학자들의 말을 공부할 때 이거는 그 철학자가 굉장히 깊게 사유해서 궁구해서 나온 말을 내 경험에 빗대어서 이해하고 받아들이는 거지, 내가 내 운명을 보면서 그 철학자가 말한 것이 나의 운명에 어떻게 대입이 되는지는 알기가 어려워요. 그럼 이거는 경험에 의한 경험 철학이지 사실은 연역적인 사유체계는 아니거든요. 근데 명리의 가장 뛰어난 점, 이수명리의 뛰어난 점은 논리적으로 내가 내 운명을 어떻게 해석하는지를 배우면 내가 내 주변의 사람들을 어떻게 이해해야 되는지, 그리고 내가 어떤 태도를 가져야 되는지를 스스로 알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게 어마어마한 비즈니스가 되겠구나, 저는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또 비즈니스로 얘기한다니까 이렇게 철학을 갖다 비즈니스로 간다고 어떻게 의아해하실 수도 있지만, 사실 그 구글에서 명상 프로그램을 도입했을 때 세계의 사람들이 구글 같은 IT 업체에서 왜 명상 프로그램을 도입하지? 왜 인도 명상 프로그램을 도입하지? 이렇게 궁금해했는데요. 구글에서 실험을 해서 명상을 한 사람들과 명상을 하지 않은 사람들의 업무 향상도, 능률, 그 다음에 자기 효능감, 그래서 실제로 비즈니스에 도움이 되는가, 회사 성장에 도움이 되는가를 봤을 때 어마어마한 효과가 있다는 것을 과학적으로도 증명을 해냈습니다. 그래서 서구의 사람들이 오히려 동양에서 몇천 년 동안 공부해온 빅데이터에 기반한 혹은 어떤 연역적인 체계에 의한 것을 현상에 적용해보고, 그게 과학적으로 효과가 있으면, 임상과학적으로 효과가 있으면 효과가 있구나 라고 비즈니스화 하거든요. 그래서 서구에서 사실은 가장 큰 비즈니스는 제가 볼 때 최근에는 마인드 비즈니스인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개발이라고 표현하기도 하고, 명상이라고 표현하기도 하고, 심리치료라고도 표현하고, 표현예술이라고도 치료하는 굉장히 다양한 카테고리들이 사실은 저희가 얘기하는 건설업, 빅데이터 혹은 인공지능보다 인간의 가장 본원적인, 본초적인 마음을 자극하기 때문에 가장 큰 비즈니스로 커가고 있는 중이고, 그 어느 누구도 이 비즈니스 분야에서 강자가 나오지 않는 분야이기도 하거든요. 근데 사실 한국이 인공지능에서 전 세계 1등을 갈 수도 없고, 빅데이터 분야에서 1등을 갈 수도 없고, 건설업에서 1등을 갈 수도 없고, 영상에서도 1등을 갈 수 없는데, 우리나라에서 진짜 코어 콘텐츠로 1등을 갈 수 있다, 한번 승부를 걸어볼 만하다라고 하면 저는 이 분야에서 한번 걸어볼 만하다 이렇게 판단을 했습니다. 특히나 이 명리는 3000년 전에 시작이 되어서 1500년 전에 한번 굉장한 격변의 시기를 거쳤고, 최근 한 20년 전에 이수 스승님이 오자술이라는 새로운 거를 만들어내서 이 개운 방편의 체계를 닫았어요. 사실 명리는 정명체계라고 해서 운명은 바꿀 수 없다, 그래서 내가 지나온 운명이 최선이고 앞으로의 운명도 나에게 주어진 것을 받아들이는 거라는 사상체계를 담고 있는데요. 오자술은 전쟁을 할 때, 경쟁을 할 때, 살아남아야 할 때 어떻게 하면 나의 운명을 내 편으로 만들지, 방편체계를 어떻게 써야 될지 하는 사실은 그런 기술을 담고 있는, 그러니까 이기론과 이이론 전부를 담고 있는 방편체계입니다. 그래서 원래 제가 스승님께 강의를 들을 때는 오자술 총서를 쓰시게 하고 이거를 글로벌로 출간해서 이수 학당을 만들고 아카데미를 하고 제자들을 글로벌로 키워서, 그래서 이거를 마인드 비즈니스로 키워야겠다
이런 마음이 들었거든요. 그래서 계속 오자술 총사를 쓰셨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했는데요. 총사를 쓰기에는 아직 때가 아니고 제자들을 키울 때도 때가 아니고 그 다음에 대중화하기에는 책은 아직 시간이 남았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그냥 저보고는 비즈니스를 열심히 하고 투자를 계속 열심히 하라고 그래서 저는 이제 아츠클라우드를 창업했다가 이제 지주사 모카홀딩스를 만들면서 새로운 대표를 세웠지만 아츠클라우드를 어떻게 하면 글로벌로 계속 메타버스화 할 수 있을까, 그 다음에 디지털 아트에서 어떻게 세계화 할 수 있을까 고민하다가 제가 배운 지식과 아트와 그 다음에 메타버스를 어떻게만 결합할 수 있을까를 고민하다가 그 스승님께 배운 물상이라는 개념으로 첫 번째 컬렉션을 만들게 됐습니다. 물상은 뭐냐면 제가 아까 그 명리의 가불병정 무기경신 임계 이 자축인묘 진서음 신유술회가 어떤 암호화된 카테고리된 상징체계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쉽게 설명하는 사람들이 간목은 소나무를 떠올리면 돼, 을목은 꽃을 떠올리면 돼 이렇게 얘기하지만 떠올리면 돼 라는 뜻은 우리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물체, 물상들이 그 암호체계의 어떤 글자의 카테고리로 묶여 있다는 뜻이거든요. 그 얘기는 우리가 만약 부족한 게 있으면 부족한 거를 보완해 줄 수 있다는 뜻이고 그 기운을 보완해 주는 게 물상에 있어서 개운 방편체계입니다. 그래서 보시면 지금 미라클 마우스가 굉장히 전면에 있지만 토끼도 있고 돌아보시면 늑대도 있고 뭐 표범도 있고 있는데 이 첫 번째 컬렉션은 밸런스 중용을 뜻하는 첫 번째 컬렉션이었어요. 그래서 그 오자술로 봤을 때 모든 사람이 완벽하게 모든 기운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드물기 때문에 가장 부족한 거 혹은 그 사람이 충돌을 많이 일으키는 거예요. 그래서 밸런스를 잡아줄 수 있는 12가지 컬렉션이 첫 번째 컬렉션으로 만들어진 거고요. 예를 들어 내가 그 이번 대운에 있어서 굉장히 큰 돈을 벌 수 있지만 순간순간 마음의 동요로 인해서 잘못된 선택을 하는 경우가 보이면 신중하게 생각하고 결정을 궁구하게 하는 그림을 추천해 준다던가 아니면 이번 대운에 가족 관계에 있어서 굉장히 큰 갈등을 빚을 요소가 있으면 가족 간의 화목을 가져올 수 있는 그림을 처방해 준다던가 이게 첫 번째 컬렉션의 핵심이었고요. 두 번째 컬렉션은 사실은 미라클 마우스 지금 딱 한 점을 먼저 만들었는데요. 이건 미라클 마우스는 굉장히 큰 의미가 있습니다. 제가 처음 스승님을 만났을 때부터 갑진년 2024년은 굉장히 중요한 한 해라고 말씀하셨어요. 왜냐하면 전 세계적으로 디즈니의 미키 마우스가 탄생한 해도 진년도 용의 해였고 그 다음에 스와로브스키가 그 쥐의 형상으로 만들어서 망해가던 스와로브스키를 살려낸 것도 진년도였고 그래서 올해는 새로 탄생하는 쥐가 전 세계를 휩쓸 첫 걸음을 시작하는 해다. 그래서 저보고 의사장님 뭐가 될지는 모르지만 쥐와 관련된 뭔가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거든요. 근데 제가 이렇게 진짜 미라클 마우스를 그리게 될 줄은 몰랐습니다. 미라클 마우스는 저희 스승님이 시를 지어주셨어요. 끝에 계신 분은 잘 안 보이시죠? 금성을 매단 흑서 검은쥐가 명도 대도시의 야경을 수놓으면 잠룡이 승천하는 전조라네 라고 써주셨는데 이 안에 사실은 다양한 그 이수명리, 이수오자술에서 생각하는 물상이 숨어 있습니다. 일단 올해는 진년도 용이 승천하는 해인데 용은 반드시 자수, 물이 있어야 되고 이 검은 물을 상징하는 또 다른 물상이 사실은 쥐예요. 그래서 미라클 마우스인 거고 이 신자진 명리에서 말하는 신자진 삼합이 이루어질 때 완벽한 삼각형을 이루는데 이 삼각형은 이집트에서는 피라미드로 보이고 뭐 어떤 곳은 삼각형의 로고를 쓰는 곳도 있고 삼각형이 완벽한 걸로 생각해서 기독교에서는 삼위일체라고 얘기하고 성당에서는 성부, 성자, 성모라고 얘기하는 그러니까 이 삼위일체는 굉장히 여러 종교와 뭐 비즈니스에도 중요하게 쓰이는 건데 신자진 삼합이라고 해서 신금이 동물도 있고
물상 다 여러 가지가 있는데 사실은 굉장히 이름난 도시 명도라는 곳이거든요. 그래서 이 그림에는 명도의 물상과 미라클 마우스와 그 다음에 자시가 밤이잖아요. 밤의 물상, 그 다음에 미라클 마우스의 끝에는 북극성, 샛별이 달려있는, 그러니까 굉장히 여러 가지 것들이 달려있고, 이 그림을 가지고 있으면 이 미라클 마우스가 지나가면서 불안과 불만과 불평을 다 먹고 용이 승천하는 징조를 만드는 그림입니다. 그래서 사실 그 스승님이 하신 말씀 중에 불안이 불운을 불러온다. 그래서 불안한 심정이 사실은 불운을 불러오기 되기 때문에 불안과 불만과 불평을 머릿속에서 지우는 것이 가장 중요한 명상의 첫 걸음이고, 미라클 마우스는 그거를 하는 굉장히 중요한 상징적인 체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번에 그 무진월 4월이었을 거예요. 신기하게도 무진월에 제가 미라클 마우스를 진짜 수천 장을 그렸는데 그 중에 딱 미라클 마우스가 등장했고요. 신월이 되면 미라클 마우스에게 또 다른 변화가 나타나고, 올해 이제 자월이 되면 미라클 마우스가 어떤 결과를 냈는지를 보시게 될 겁니다. 저한테 스승님께서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사실 그 20년 만에 조를 한지, 제가 아츠클라우드 회장님으로 모시지 지금 한 1년 반이 좀 넘어가고 있는데, 20년 전에 저한테 이메일로 당신의 명은 어떻고 어떤 삶을 추구할 거고 어떻게 될 거다를 메일로 주셨었는데, 20년 만에 만났을 때도 똑같이 말씀하셨거든요. 그래서 저는 진짜 약간 소름이 돋았었는데, 1년 반 전에 저를 처음에 만났을 때도 이때 어떤 일이 일어날 거고, 이때 어떤 일이 일어날 거고, 이때 어떤 일이 일어날 거다라고 말씀을 해주셨고, 제가 한 투자한 사람 20명 정도 리스트를 쫙 보여드렸더니 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게 지금 하나씩 다 맞아 들어가고 있어요. 그래서 올해 신월이 8월이거든요. 그래서 8월에 말씀하신 게 어떤 방식으로 나타날지도 너무 궁금하고, 올 한 12월이 병자월이어서 자월인데 그때 미라클 마우스가 정말 얼마나 유명해져 있을지, 또 어떤 분들이 얼마나 미라클 마우스로 저 좋은 일이 진짜 일어났습니다 라고 말씀을 해주실지 좀 기대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컬렉션 같은 경우도 제 지인분들 중에 사신 분들이 굉장히 많았는데, 그분들이 저한테 일종의 이제 간증에 가까운 말씀들을 하시는 분들이 있으세요. 그러니까 근데 가장 큰 변화는 마음의 변화. 그러니까 약간 나 굉장히 절박하고 이 일이 아니면 안 될 것 같고, 이 일이 안 되면 나는 정말 끝인 것 같아라는 생각을 하셨던 분이, 제가 나비 그림, 저기 모니터에 있는 나비 그림을 드렸는데 마음이 달라지고 있다는 거예요. 내가 이 일을 좋아하고 이 일을 끝까지 할 거지만 서로 이 비즈니스가 망가져도 다른 문이 열릴 것 같아 라는 생각이 들기 시작하고, 그 마음이 들기 시작하는 순간 주변 사람들하고의 관계도 좋아지고 가족 간의 관계도 좋아지면서 오히려 일이 잘 되고 있다, 이런 말씀 해주시는 분도 있고, 태백에 있는 그 발달장애 아이를 가진 부모님은 아이가 맨날 소리를 지르고 뛰어다니고 컨트롤이 안 돼서 너무 속상하셨는데, 제비 그림을 집에 걸어놓고는 아이가 조용히 앉아서 그림을 그리고 대화가 되고 훨씬 좋아졌다. 너무 신기한 일이다. 이렇게 얘기하시거든요. 그래서 이게 그 그림이라는 게 사실은 그림에 뭐가 있다고 이게 달라진다는 거지? 의심하는 분은 잘 안 되는데요. 나 이 그림 너무 마음에 드는데, 이 그림 내 방에 놓고 싶은데 라고 이 그림을 가져간 사람들은 하나같이 너무 신기하다, 이상하다, 뭐 어떻게 논리적으로 어떻게 되는지는 설명할 수 없지만 마음이 달라지고 내가 사람을 대하는 태도가 달라지고, 그리고 마음이 편해지니까 뭔가 일도 잘 되는 것 같고 괜찮다, 좋다,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그래서 미라클 마우스가, 올해 미라클 마우스가 필요하신 분들이 분명히 있거든요. 사업에서 뭔가 승부를 걸어야 하실 분이라던가, 인생이 전환을 해야 될 시점이라던가, 아니면 완전히 새롭게 다 없고 새롭게 시작해야 되실 분이라던가, 그런 분들은 미라클 마우스가 기적을 불러일으키는 주기 때문에 필요하실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명리적으로 왜 이게 논리적으로 효과가 있어요 라고 설명을 드리려고 했는데, 저희 스승님이 그런 건 하지도 말라고 하셔가지고, 지난번에 제가 제 지인들 모아놓고 한 모임에서 이제 과학적으로 제가 이렇게 설명을 하는 걸 보시고, 결국 이 그림은
사람이 내가 필요한 그림을 내가 찾아서 가져가는 그림이기 때문에 논리적으로 설명하지 말라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리고 실제로 정말 효과가 있는 분들은 자기가 좋아하는 그림을 선택한 분들이 효과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보여드리는 거는 미라클 마우스고, 이 미라클 마우스의 이야기는 이렇게 들려드리지만 이게 12가지 그림이 또 다양하게 있어요. 이게 자축인묘 진사오미 신유술의 12지지에 각각의 지지를 설명하는 3가지씩의 동물을 스승님이 오래전에 책으로 써놓으셨고, 그 중에 12가지 동물을 제가 그림으로 그려놓은 거기 때문에 보시고, 아, 이 그림 나 너무 좋다 이러면 그 그림이 지금 필요하신 그림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림을 어떻게 그렸는지 궁금하시죠? 저는 인공지능을 통해서 그렸어요. 저는 비즈니스를 계속했던 사람이니까 그림을 화폭에 그리는 사람은 아니잖아요. 근데 한 2000년 초반에 그 유럽에 이제 제가 어떤 사업을 위해서 벤치마킹 투어를 쭉 갔는데, 독일 베를린에서 그 일본의 굉장히 유명한 루이비통하고 콜라보 프로젝트를 굉장히 많이 하는 무라카미 다카하시라는 작가가 있는데, 어마어마한 대작들을 전시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대작들이 다 뭐 300호짜리, 뭐 작은 거 봐야 100호, 그 다음에 이제 뭐 그 에폭시 페인트 같은 걸 칠해놓은 어마어마한 조형물 같은 거를 해놓은 거죠. 그래서 찾아보는데 이런 전시가 베를린에서만 열리는 게 아니라 뉴욕에서도 열리고 도쿄에서도 열리고 그런 걸 알게 됐어요. 그래서 이상하다. 이렇게 한꺼번에 작업들을 할 수가 없을 텐데, 아니나 다를까 이 사람 굉장히 스마트한 사람이어서 자기가 기획한 거를 만들어내는 일종의 팩토리가 어마어마하게 있는 걸 알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미술가들의 시장을 조사했더니 정말 유명한 작가들은 팩토리를 다 가지고 있는 걸 알게 됐어요. 그래서 그 얼마 전에 서울시립미술관에서 전시한 오다니엘 같은 작가도 구슬 같은 작업을 하는데, 보면 이제 인도, 방글라데시의 엄마들과 함께 작업했습니다. 이제 유리로 공예하는 분이니까 써놓은 걸 봤거든요. 그러니까 사실은 지금 현대미술의 트렌드는 원천소스, 그러니까 오리지널리티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기획을 하면 뒤에 이제 공장처럼 돌아가는 시스템을 이미 가지고 있는 거죠. 그리고 그거를 아무도 이상하다고 생각하지 않는데, 인공지능은 저에게 있어서는 그런 팩토리와 비슷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저의 조수 역할도 하고 친구 역할도 하고 작업자 역할도 하는 거죠. 다만 아직 학습이 사람처럼 잘 되어 있지는 않기 때문에 굉장히 많이 학습시켜야 되고 다시 그려야 되고 뭐 수천 번의 시행착오를 거치지만, 어쨌든 사람을 대체하는 이제 저만의 이제 일종의 팩토리를 만들어 놓고 있는 거라서, 지금 인공지능을 계속 저도 개인적으로 학습화 시켜가면서 이제 저희 팩토리를 만들고 있는 중이고, 미라클 마우스도 사실은 이 작품을 만든 후에도 혹시 더 좋은 작품을 만들 수 있지 않을까, 그러니까 수천 장을 그려봤는데 딱 무진월에 만들어진 이 작품을 더 넘어서는 작품을 만들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이 작품이 파이널 작품일 것 같고요. 미라클 마우스의 이 얼굴과 그 뒤에 물상을 사람들마다 조금 변형시킨 건 나올 수 있지만, 이 미라클 마우스의 얼굴은 이 상태에서 계속 고정되는 작품이 나올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음에 나오는 작품들은 뭐 2번째 컬렉션, 3번째 컬렉션은 다 다른 의미를 담고 있겠지만, 첫 번째는 그 사람이 가지고 온 걸 밸런스를 잡는다고 하면, 2번째는 사실 영웅의 탄생을 예고하는 그런 미라클 마우스의 베리에이션이 아마 2번째 컬렉션이 아닐까 싶습니다. 혹시 궁금하신 게 있으시면 질문 주시면, 제가 대답하지 못하는 거는 저희 스승님께서 답하실 거기 때문에요. 네. 네. 오늘 우한 이런 작가 간담회를 하게 되어서 우리 조회하시는 분 감사드리고, 이 미라클 마우스가 가지고 올 영향력은 앞으로 이 비비기당이 어떻게 발전할 건가 보면 됩니다. 제가 여기 처음에 저희가 전국 강력군의 갤러리를 만들 때 제일 처음에 여기 달맞이에 비비기당 갤러리 있었으면 좋겠다 해가지고 전화를 했는데, 이렇게 원대표가 받았어요. 그래서 뭐 이거 얘기하다가 그다음에 전화를 그 남편을 바꿔준다고 해서 지휘사를 바꾸니까 이 친구하고 저하고 전화를 한 1, 2분 정도 통화를 하는데 약간 소담이었어요. 그래서 내가 골드북이 어떻게 되고 뭐 했었는데 소담이어서 이 친구가 그냥 마음에 들었습니다. 그래서 내가 계약을 한 거예요. 그래서 계약을 했습니다. 계약을 하고 나서 그 다음에 저희가 이제 여기 이 비비나의 주인은 여기 원래 계신 분이니까 그냥
저희가 조건 없이 유통 운영을 하겠군요. 그리고 나서 이 건물이 검은 오치를 이렇게 해놓은 건물이라고 않습니까? 아까 우리 자정, 검정색이라고 그랬죠? 그래서 비비비당에 붙어있는 지금 이 미라클 마우스는 전부 다 비비비당이 가장 큰 혜택을 보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피터와 데이빗이라고 보고 그래서 직원이 되는데 피터라는 직원이 하나 있습니다. 이 친구는 뭐 오랫동안 자기 방 안에서만 이렇게 생활하는 친구인데 좀뭐 시험을 놓고 터프라고 하는 거죠. 근데 이 친구도 그 자수라는 제기뱅을 사고 제가 저희 직원으로 이렇게 채용을 합니다. 그래서 아주 자기 역할을 잘 해내고 있고 그 다음에 데이빗은 여기 이제 김이사입니다. 그래서 김이사를 저희가 사회이사로 이렇게 채용해가지고 제가 방학자를 협업을 했는데 어떤 이제 기록을 가지고 보시냐 저희 허인정 작가도 이제 저는 뭐 여러분 제가 학교같이 생겼습니까? 제가 세계적인 대중공학자인데 학교같지 않죠. 제가 이제 올 1년, 2년 정도 제가 이제 비즈니스 할 겁니다. 비즈니스를 제가 잘 못해요. 제가 뭐 비즈니스 하면 자격 자질이 안 되는데 1년, 2년을 잘합니다. 그래서 이 미라클 마우스를 제가 여기 부산 알맞이 있는 어떤 화랑이나 갤러리 가지고 제가 많이 팔 겁니다. 그래서 연내에 제가 100억 정도 매출을 달성하면 이쪽에 대한 그 시각이나 이게 다 달라질 거예요. 그리고 저희가 저희 부수 패러다임이나 뭐 이런 예측술의 시대에서는 저라는 사람 때문에 저희가 세계에서 가장 앞서요. 그래서 이런 그 포스포를 가지고 저희가 이제 세계 시장으로 진출할 건데 저는 사실 몇 차례 이렇게 세계 시장을 진출했던 사람입니다. 제가 원래 외환진로 출신이고 해서 이런 예측 거시 예측술을 가지고 그렇게 했는데 뭐 아직까지 때가 안 맞아서 그 성과를 못 냈지만 이번에 저희가 미라클 마우스를 필두로 해가지고 저희가 이제 세계시장 모습을 다시 알고 예정이고 그 다음에 이 검정색의 이런 액체입니다. 그래서 우리 자정 밤 12시죠. 이 미라클 마우스가 즐기는 음료가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아주 위대한 그 검은 음료를 또 하나 만들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세계시장 수취하면은 저희는 이게 기적을 가져왔다는 걸 믿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가 용해고 용 구경하시는 분도 안 계시죠, 그죠? 이 용이라는 동물은 또 기적을 가져온 건데요. 조화를 젖는다, 이거를. 어저께 저 친구가, 아니, 기가? 이렇게 얘기하는 그 기적과 조화를 가져오는데,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올해 여기 비밀기담에 있는 김 대표가 어떤 병화를 가지고 올지를 한번 비대보셔서 줄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그래서 이런 조화를 지기 때문에 올해 커넥션이 저희가 미라클 마우스를 가지고, 이게 아마, 전 국민이 사랑하는 그런 저희가 캐릭터일 거라고 저희가 믿지 않고 있고 또 아주 깜찍한 오브제나 또 그런 미라클 마우스가 세계적인 그런 새로운적인 음료를 저희가 개발하려고 합니다. 이런 게 있고 내년에는 저희가 이제 골든 카우라고 해서 내년에는 이제 배매입니다. 배매. 이때 또 우리 성악치기가 되는 게 이제 소거든요. 이 소는 어떤 기적을 가져온 게 아니고 재산을 증식시킨다고요, 굉장히. 그래서 저희 매년별로 새로운 콘텐츠 그래서 저희들은 뭐 간단하게 얘기해서 아트클라우드는 지금 저희가 뭐 앞에 보면은 뭐 크리에이터나 미술가들을 위한 메타버스 플랫폼을 가지는 회사이기도 하지만 저희는 그냥 콘텐츠의 저희가 제왕입니다. 그래서 얼마든지 저희가 새로운 콘텐츠를 만들 수 있고 또 저희가 제작한 그런 그림이 저희가 가격을 매기고 저희가 그래서 오늘 이렇게 참 뭐하고 소소한 간담회에서도 제가 그림 많이 팔았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희가 아주 좋은 거랑 또 결론을 냈고 그래서 일단 여러분들하고 이렇게 처리해야겠는데 미라클 마우스의 전설이 여기서부터 시작될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저희가 굉장히 의미 있었던 것 같습니다. 질문하실 분 있으면 질문 주시면은 제가 네. 자, 오늘 할까요, 그러면? 네. 혹시 따로 물어보고 싶으신 게 있으시면 나중에 질문 주셔서 이상입니다. 네. 네네. 네네.